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사안은 그런 증거들이 없죠. 그러면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대화 내용을 가지고 증거로 삼으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알고 계신다면 굳이 변호사 상담을 받지 않더라도 네, 안녕하세요. 이원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제 있었던 상담건을 기초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제 공교롭게 두 분이 오셨거든요. 상담을 오셨는데 두 분 다 공통된 질문을 하셨어요. 그분들의 질문의 주요 내용이 뭐냐?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 아이가 여자아이인데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명확한 증거가 없다.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겠다 됐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상담을 요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사이에서 보통 뭐 집단 따돌림이면은 뭐 좀 더 사람들이 더 많겠지만 1대1적인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친구들이 못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둘 사이에서만 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한다든지, 그래서 피해 학생이 느끼기에는 너무 심각한 부분인데 가해 학생은 마치 이거를 장난처럼 여기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제 오신 분들도 딸아이가 너무 힘들어한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지금처럼 이제 노골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목격자도 없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아이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부모님은 어떻게 이런 사안을 이끌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몇 가지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아이들의 사실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CCTV나 이런 각종 증거들을 확보를 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사안은 그런 증거들이 없죠. 이런 경우에는 시간을 조금 두셔야 돼요. 그런데 이건 전제가 있습니다. 아이가 견딜만 해야 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학교조차 가기 싫다, 같은 학급에 있는 것도 너무 힘들다, 이런 상황인데 시간을 두고 증거를 한번 만들어 보자, 확보를 해보자,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그거는 지금 학교 폭력 조치를 저쪽에게 내리겠다 이런 것들보다는 그건 어떻게 보면 후순위가 되는 것들이고, 우리 아이를 어떻게 케어해야 되냐, 이 학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학교에서라도 어떤 교과 과정을 마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꼭 아이가 견딜만 하고 학교 생활에 대한 의지가 있고 의지가 있을 때를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첫 번째로는 아이가 그동안 피해를 입은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를 하셔야 돼요. 뭐 소소한 것도 좋습니다. 몇 월 며칠 일자도 특정을 하면 좋고요. 그리고 가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들의 행동에 대해서 특정해서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선생님과 상담을 꼭 하셔야 됩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하기 전에 피해 학생으로서 중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의사도 있다라는 것들을 표현을 하는 것도 되고요. 그리고 학교폭력으로 노골적으로 이게 신고가 되면은 저쪽도 되게 방어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무조건 부인을 하는 것들이죠. 그 전에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선생님께 이런저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이가 저쪽 학생들과 이러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좀 중재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담임 선생님이라면 그 학생과 그 가해 학생들이 되겠죠. 그 가해 학생들과 면담을 진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 우리가 피해 신고를 한 부분이 있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도 하고 저쪽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인정을 하는지, 인정을 한다면 반성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대화 내용을 가지고 증거로 삼으실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가해 학생 측이죠. 가해 학생 측에서 진짜 반성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 학생과 화해를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비춰서 잘 해결이 되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 선생님과의 대화 내용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증거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피해 내역 신고 부분 있죠. 그거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정리를 했던 거라면 제가 시간을 좀 두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을 두는 기간 동안 가해 학생이 나에게 했던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도 정리를 해서 기재를 하는데, 이때는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뭐 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이라든지 비공개로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미리미리 적어두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내가 이걸 신고하기 위해서 따로 만들었다, 이런 것들은 아니게 되거든요. 그 당시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런 증거들을 확보를 했다, 이렇게 하나의 증거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해서 이렇게 증거도 하나 만들었다면 또 하나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위클래스에서 하는 상담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내가 스스로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그 이력을 만들어 두는 것, 그것도 또 하나의 증거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거기서 선생님과 상담을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로 내가 지금 힘들다, 그런 것들을 또 하나의 증거로 만들어 둔다면 나중에 이 시간을 둔 기간 동안 학교 폭력이 이제 중재나 이런 걸로 해결이 안 됐을 때 나중에 결국은
학교폭력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런 자료들도 증거로 하나를 확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제 보니까 이런 따돌림의 문제를 겪고 있는 친구들은 솔직히 자기 마음을 내비칠 수 있는 친구가 잘 없어요. 물어보면 그 반에는 없다. 굳이 찾자면은 다른 반에 누군가 기존에 친했던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가 몇 명 있다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과의 대화네요. 부모님한테 오늘 이러이러한 일들을 또 했어 저쪽이. 그럼 부모님과 대화 내역이 있지 않을 겁니까? 그런 것들을 증거로 확보를 해두는 방법. 아니면은 다른 반이나 이렇게 한두 명이지만 그래도 나랑 대화를 하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과의 뭐 대화 내용, 그런 것들도 또 이제 하나의 증거로 쓸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한 3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3가지 정도를 가지고 앞으로 학교폭력으로 정말 신고를 해야 된다면은 그때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그 3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학교폭력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 따라서 적어도 우리가 학교폭력을 인정받을 다른 증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정도 절차는 진행을 하시고 학교폭력 신고를 통해서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상담을 오시면 이 내용으로 1시간 넘게 다 상담을 드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각자가 처한 상황에 맞춰서 이제 말씀을 추가로 드리는 부분들도 있고 기본적인 내용은 동일하지만 그 사안에 맞춰서 또 구체적으로 수정을 해야 될 부분들도 몇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알고 계신다면 굳이 변호사 상담을 받지 않더라도 선생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유리한 증거들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부분 꼭 기억을 해두시고 제대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원우 변호사였습니다.